오늘 6주차 수업입니다. 명절 끝나고 오셔가지고 아직 못 나오신 분도 있네. 아프지 않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아프신가 보다. 높은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메모리 용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요.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먼저 그 다나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나와 사이트야.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픽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보는 과정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픽 카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픽 카드 공부했었잖아요. 문제는 그래픽 카드에서 해상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여기 나올 거예요. 예. (15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픽 카드의 비디오 메모리는 분명 필요에 의해 그 용량이 정해진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출시되고 있는 그래픽 카드 비디오 메모리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3D 게임, 그 다음에 이제 CAD 같이 3D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메모리 용량이 더 큰 거를 요구하거든요. 예.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1기가 메모리만 해도 충분해요. 512메가니까 2배 1기가. 예. 구태여 많은 비디오 메모리를 가진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픽 카드 용량이 큰 거는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안에 메모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기 한번 잠깐 보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제 VGA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VGA. 그럼 요즘 나오는 게 RTX, GTX는 이제 1080까지가 GTX였고요. 60, 70, 2080 같은 경우는 이제 RTX라고 부르는데, RTX 같은 경우에 보면 6기가 메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6기가 메모리 6GB인데 모니터를 3개를 쓴다는 얘기죠. 모니터 3개를 쓴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보급형 그래픽 카드들도 대부분 듀얼 모니터를 지원한다 이거죠. 즉 메인보드 자체에서도 트리플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지원해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도 메인보드 자체에서도 그래픽 단자가 2개, 최소 2개, 3개, 4개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지 않아도 CPU가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전문적인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은 이렇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는 있겠죠. 모니터 6개를 연결하면, 근데 모니터 6개를 연결하려면 모니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6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모니터 최대 3개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3개를 지원하냐를 봐야 돼요. 최대 모니터 3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DVI 하나,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그런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여기 약간 각이 진 거예요. 왼쪽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HDMI고요. 오른쪽에 널쩍하게 되어 있는 거 하얀색, 우리 모니터에 연결되는 DVI입니다. 근데 이 DVI는 1920까지만 지원해요. 우리 모니터가 1920 해상도예요. 이런 모니터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4K 영상을 돌리고 싶어. 4K 1920의 2배 3840, 이런 해상도를 지원하려면 디스플레이 포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에다가 4K 모니터를 하나 연결하고요.
나머지 HDMI나 DVI 단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쓴다 그랬으니까 요 2개는 보조 모니터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900 해상도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강의 전에 컴퓨터를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4K 영상 되는 모니터 2개를 벽걸이로 붙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K 영상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쓰려면은 디스플레이 포트가 얘는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도 지금 하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4K 모니터 2개를 샀으면 최소 디스플레이 포트가 2개는 나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207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모니터 4개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2070은 메모리가 8기가예요. 8기가. 예,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고 DVI 단자도 있고 HDMI 단자도 있는데 이쪽 내려가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VR도 되고요. 4K 해상도도 지원된대요. 4K.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4K 모니터를 3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포트니까. 그렇잖아요. 디스플레이 포트니까 4K 해상도도 지원한다 그랬고요. HDMI 2.0도 디스플레이 1.3 이상이면 된다는데 1.4를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 그래픽 카드를 탑재를 해야 4K 영상 지원되는 모니터를 2개, 3개를 달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4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금액이 얼마라고요? 6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거 2080으로 가볼게요. 2080 여기 11GB죠? 여기 모니터 4개를 지원한대요. 아까 2070도 4개였죠? 여기 C타입도 지원한다고 써있는 것 같은데 살짝 보니까 여기 표에 보니까 4K가 지원되고요. 5K도 지원한대요. 5K 5K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포트가 3개예요. HDMI 2.0 같은 경우에는 1.0하고 달리 1.3, 2.0으로 가는데 2.0 같은 경우에는 4K가 지원이 되는데 60Hz짜리 영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30Hz 영상만 지원한대요. 2.0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1.4는 지원을 못 했는데 2.0에서는 4K도 지원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2.0도 지원한다고 돼 있죠. 하나. 여기 2.0 한 개 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1개니까 4개를 지원한다는 거죠. 4K 영상을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돈이야. 그냥 모니터를 1920짜리 2개를 쓰고 싶다. 이런 모니터 2개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도 2개 지원돼요. 그래픽 카드 별도로 달지 않아도. 근데 메모리가 4기가인데 영상으로 2개를 분리시켜 놓고 나면 일을 못하기 불편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높은 해상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1920은 아니고요. 4K 4000 해상도 3840이라든지 4096이라든지 지금 5K도 5K 지금 텔레비전은 8K까지 나왔어요. 8000 해상도까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숫자가 높아야만이 쓸 수 있다. 단지 나는 그냥 포토샵만 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그래픽 카드 한 10여만 원짜리만 써도 다 돼요. 다 돼요. 예. 모니터를 듀얼로 쓰는 경우도 트리플로 쓰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여기 지금 제 그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모니터 연결하는 거 나와요. 모니터 3개 연결하는 거 이렇게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를 하나, 둘, 3개를 연결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죠. 그래픽 카드가. 요런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게 680이에요. 670, 660. 680, 670, 660이니까 660이 발전돼서 760, 860, 960, 1080, 1060, 2060으로 간 거야. 670 같으면 이제 770, 870, 970, 1070, 2070으로 간 거고. 네, 이렇게 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되잖아요. 그렇죠. 1920 해상도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어떤 건 다 돼요. 네, 그럼 모니터가 이렇게 그림 보시면 3개가 보이잖아요. 3개가. 3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가 하나 연결하고 저기다 하나 연결하고 저기다 연결하면 모니터 3개를 연결하면 나오는 거죠. 노트북도요. 여러분들 노트북도요.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노트북도요. 그러니까 트리플 모니터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인지 듀얼 모니터가 지원되는 노트북인지 그냥 무조건 노트북은 외부 모니터로 영상은 송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이게 8세대 i7이에요. 굉장히 좋죠. 쿼드코어예요. 쿼드코어 17인치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썬더볼트도 지원되고요. 윈도우가 안 깔려있다 그러네요. 윈도우를 내가 알아서 깔아라는 얘기죠. 시스템 메모리 공유. 이거는 2560 해상도입니다. 아무래도 큰 거죠. 요거는 그래픽 카드가 2060이 달려있는 거예요. 2060이 달려있고요. 120Hz 되니까 게임하기에도 좋네요. 예, 이거는 8세대 i7이에요. 사실 이게 조금 작아서 요런 거는 보세요. 17.3인치인데 가격이 더블로 가죠? 가격이 더블로 가요.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208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래픽 카드 가격은 100만원 더 비싼 건데 왜 비싼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신에 썬더볼트는 여기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니까 썬더볼트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요거 17인치고요. 17인치고요. 15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썬더볼트 지원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7인치 같은데 아까 노트북 그거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봐야 돼. 이건 2560 지원되는 거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안 붙어서 그런 거지 굉장히 좋은 건데 모니터를 어떻게 빼는지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HDMI 단자는 하나 있어요. 그렇죠? HDMI 단자가 있으니까 일로 영상을 빼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노트북 화면도 보고 외부 모니터도 보고 하는 기능이냐, 내 노트북 화면은 안 보이고 저쪽만 보게 할 거냐. 똑같은 화면이 같이 송출이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노트북이든지 고장만 안 나면 이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다른 화면으로 송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건 다 돼요. 어느 노트북 다 돼요. 근데 내 노트북 화면 그대로 모니터를 따로 외장 모니터,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또 다른 화면을 연결한다 이거지. 모니터 듀얼로. 그리 지원이 되는 노트북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봐야 돼요.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야지. 지금 이런 경우 듀얼 그래픽이라고 돼 있잖아요. 듀얼 그래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봐야 돼요. 이거 삼성 건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여기 듀얼 그래픽이라고 써 있는 게 이건 MX150이라고 쓰는 거 봐서는 포토샵도 하거나 이거 다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꺾어 가지고 패널을 쓸 수 있는 건데 일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주문 감사하게 받습니다 라는 건 하지만 메모리도 DDR3 방식이에요. 재고를 떨구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예. 듀얼 그래픽은 뭐냐면 그거네요. 자체 CPU에 있는 그래픽 기능하고 외장 그래픽 기능을 같이 쓰는 거예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하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노트북 중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외부로 연결해주는 모니터 노트북들도 있거든요. 이거 105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는 건데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예, 게임하기도 좋은 거죠. 이런 거 사주면 애들 좋아해요. 웬만하면 되게 싸잖아요. 되게 싸잖아요. 그래픽 카드도 1050이면 그냥 애들 노는 게임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나오는 최신 그래픽 게임이 아닌 이상은. 예. 이런 건 너무 비싸서 좋고. 맥북이잖아요. 맥킨토시. 예. 참 어려워요. 그래서 노트북을 다 이것저것 생각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인데, 자 보세요. 모든 작업은 CPU에서 지시되고 메모리에서 작업한다. 제가 지금 베가스 지금 이거를 렌더링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CPU 사용료가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지금 95%, 94%, 98%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CPU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빨간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핵심 부품을 쓰는 거예요. 핵심 부품. 이 빨간 게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오면 얘는 꼬꾸락하고 자빠질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CPU를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CPU가 지금 야, 너 명령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좀 계산해. 이렇게 해서 더해줘. 이렇게 빼줘. 지금 얘를 무슨 작업을 해줘. 라고 명령을 걸면 CPU가 지시를 하죠. 메모리가 그거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김장을 버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다라이 통이나 김장 패드 있잖아요. 넓은 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추속 버무린 거, 양념한 거를 배추에다가 절인 배추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메모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용량도 커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집 메모리는 8기가야. 그 8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빠른 8기가냐 이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74년생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빠른 74년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랑 나랑 연도는 같아도 내가 너보다 하나를 먼저 살았어. 이거죠. 학교를 먼저 갔다는 얘기잖아. 뭐 빠른 80년이에요. 뭐 빠른 90년에 그런 얘기가 뭐예요? 그 전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랑 나랑 8기가? 똑같은 8기가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라. 이거지. 빠른 8기가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실 때 메모리를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나와에 가서 노트북을 사신단 말이에요. 노트북을 사실 때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쭉 메모리가 나왔잖아요. 메모리가 여기는 17.3인치인데 메모리가 8기가로 돼 있고요. 8기가. 그래픽 카드도 8기가로 돼 있고요. 그렇죠? 17.3인치인데 1920 해상도예요. 보조 메모리 256기가로 돼 있어요.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8기가. 다 메모리를 타령한단 말이야. 메모리가 용량이 커야지. 용량도 커야 되지만 속도도 빨라야 되는. 근데 여기 속도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속도는 검사해 봐야 알아요. 이거는 다분히 게임용입니다. 이건 다분히 게임용이에요. 어우, 너무 비싸. 하여튼 간에 용량이 커야 된다 이거죠. 우리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CPU에도 메모리가 있다. 그 메모리가 뭐다?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CPU가 빠를까요? 메모리가 빠를까요? CPU가 빠르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지금 4.1기가로 돼 있어요. 4.1기가 헤르츠가. CPU가 1초 동안에 41억 번 명령을 걸어요. 41억 번.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우리 메모리 잠깐 볼게요. 메모리 램에 가보면 요거 되게 좋은 거죠. 이거 3기가예요. 3기가. 이거 2.6기가고요. 2.6기가고요. 이거 2.6기가고요. 제일 빠른 메모리는 어떨 건가요? 여기 보니까 3200이 가장 빠른 거네. 3200. 3.2기가가 제일 빠른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3.2기가예요. CPU는 얼마인데? 4.1기가. CPU는 4.1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아까 얼마였다고요? 3200MHz죠? 그러니까 3.2GHz예요. 이런 컴퓨터도, 이렇게 좋은 컴퓨터도 CPU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어떠냐? CPU가 한 3.2기가 나와요. 그럼 3.2기가 CPU인데 메모리를 3.2기가 메모리를 달 수 있다? 이 컴퓨터 못 달아. 이런 메모리를. 그럼 보통 빨라봤자 1.6기가, 보통 800메가. CPU가 생각해 보세요. CPU가 3.2기가인데 얘가 800메가예요. 800메가야. 그러면 차이가 몇 대 납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41대 32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죠? 32대 8이 되는 거예요. 4배 차이 나죠. 4배. 이거 4배 차이 나잖아요. 얘는 1점 몇 배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이런 컴퓨터보다는 위에 있는 컴퓨터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훨씬 일이 빠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의 CPU 내에는 처리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처리 속도가. 이게 처리 속도예요. 근데 메모리는 용량도 있지만 처리 속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환경을 갖추면 금상첨화죠. 궁합이 쩍쩍 맞는 거지. 41개 전달하면 32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얘는 32개 전달하면 8개밖에 못 받아 적어. 0.8기가니까. 4배 차이는 거야. 4배 차이. 얘는 4대1이란 말이야. 4대1. 그럼 CPU가 막 4가지 막 전달을 하면 메모리는 야 너무 빨라. 4분의 1로 줄여서 천천히 얘기해줘. 근데 CPU는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전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 캐시가 있어요. 캐시. 여기선 캐시가 안 보이죠? 여기선 캐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CPU를 봐야지.
CPU 안에는 캐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16메가, 여기 12메가, 9세대야 9세대. 12메가, 요거는 16메가, 12메가, 이렇게 12메가, 여기는 4메가. 싸잖아요. 4메가. 우리 강의실은 3메가, 저희 집 컴퓨터 2메가. 그때는 최고였지. 근데 지금은 줘도 안 가죠. 제 컴퓨터 이제 줘도 안 가져요. 사람들 외관상은 화려하겠지, 속빈 강정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일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런데 컴퓨터는 옛날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가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형편이 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는 뭐를 보셔야 된다? 캐시 메모리도 보셔야 돼.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비싼 CPU가요, 캐시 메모리가 높아요. 12메가, 이거 보세요. 30만 원짜리. 얘는 16메가 40만 원, 30만 원. 비싸잖아요. 얘 60만 원짜리죠. 16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CPU 중에선 가장 비싼 거예요. 일반 가정용으로 나온 것 중에. 9세대 i9잖아요. 60만 원이 넘어요. 아, 이걸 하나 다뤄놓으면 어떨까? 컴퓨터가 하면 막 제트기지, 제트기. 전투기처럼 막 빠른 거지. 근데 비싸니까 못 쓰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아, 누가 몰라, 이거 좋은 거를? 비싸서 못 쓰는 거지. 이 캐시 메모리가 메모리한테 전달할 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CPU가 CPU 처리 속도하고 캐시 메모리 처리 속도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 처리 속도가, 보조기억 장치도 이제 SSD,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속도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ODD. 모든 작업은 누가? 메모리에서 해야 되는데 CPU가 지시되고 CPU에서 지시되고 메모리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캐시 메모리한테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시 메모리 용량이 커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캐시 메모리 용량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CPU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는. 자, 보시고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좀 볼게요. 183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CPU. 이 피라밋 보면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셨죠, 여러분들이요? 피라밋 갖다 치우라 그러잖아. 피라밋 꼭대기에 CPU가 있는 거야. 그 밑에 CPU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램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 중에 SSD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SSD.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메모리 그림 있잖아요. 메모리 많이 나와 있죠. 보세요. 메모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삼성 거. 삼성 게 제일 만만해요. 삼성 게 제일 만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거는 속도가 이게 이제 2.66기가잖아요. 2.6기가, 2.7기가 정도 되는데 삼성 거 말고 요 위에 보니까 요거 있네. 2.6기가 요거는 3.2기가. 근데 이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 아까 그랬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거를 지원하느냐. 그러려면 뭐를 또 봐야 돼요?
메인보드를 봐야 돼. 메인보드. 자, 보세요. 이 메인보드가 여기에 메모리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최대 64기가까지 지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메모리가 지금 16기가잖아요. 16기가. 두 개를 붙여서 두 개를 꽂으면 16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두 세트를 사면 32기가죠? 그럼 가격이 50만 원이 넘어가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좀 열어볼게요. 이 메인보드는 특성이 어떤 건지 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써 있을 거예요. 여기 돼 있네. DDR4 메모리를 4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4기가예요. 그러니까 32기가짜리 2개를 꽂던 16기가 4개를 꽂던 8기가는 8개를 꽂았는데 못 꽂죠. 이제 4개밖에 없으니 꽂을 때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최대 2.6기가짜리만 꽂을 수 있대요. 21300이라는 아까 요거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25600이죠? 3.2기가잖아. 얘를 꽂으면 어떻게 된다? 요 속도가 아니잖아요. 요 속도가 안 맞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얘를 꽂으면 인식을 못하든지 꽂더라도 속도가 떨어진다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1300 딱 맞네. 궁합이. 요 메모리 사서 꽂으면 되지. 요 메모리 사서. 그러면 최대 여기까지 지원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를 무조건 좋은 거 사서 꽂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메인보드가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아, 누가 벤츠에 있는 타이어를 사왔어. 벤츠. 너무 좋은 거야. 광폭 타이어 이런 걸 사왔어. 근데 우리 집 차는 티코야. 티코에 꽂으려고 보니까 타이어가 안 맞아. 휠이 안 맞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막 서서 꽂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안에다가 음식을 넣으려고 봤더니 음식물이 커 박스가 통째로 못 들어가잖아요. 큰 냉장고를 사야지.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으면 못 꽂는 거야. 이 메인보드랑 요 메모리하고는 잘 어울려요. 특히 삼성 거 잘 돌아간단 말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모리 말고 요건 어떻게 돼? 속도가 좀 떨어지죠? 19200이니까 2.4기가짜리고 얘는 2.6기가짜리야. 2.6기가짜리. 그렇죠? 그럼 얘를 꽂아도 인식은 돼. 근데 요것도 돼. 다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사실 때 아주 고성능 메인보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거, 요거 비싼 건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얘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여기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4.2기가까지 지원이 된대. 여기 메모리가 4.2기가 4266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메모리 중에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메모리에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속도 빠른 게 3.2기가 밖에 안 돼. 이게 제일 빨라.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 아, 여기도 있다. 4기가짜리도 있고, 이거 있다. 4600짜리도 있다. 요런 애들도 있죠. 뒤에 보편적인 메모리는 아닌데 요런 메모리도 있나봐. 아까 여기 요런 거 4.6기가짜리 이런 메모리를 사면은 있다. 요 메모리를 사서 아까 여기다 꽂으면 요거 말고 여기다 꽂으면 인식 안 되겠죠? 여기다 꽂으면 되지. 4266이니까 이건 안 돼. 요거는 돼. 대략 숫자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메모리의 용량을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오래된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최대 8기가만 지원이 돼요. 메모리가 DDR2 방식이거든요. DDR2 방식은요, 메모리 한 개당 2기가 밖에 안 올라가요. 가장 커봤자. 그러니까 제가 메모리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 슬롯이 메모리에서 4개거든요. 2기가짜리 4개 꽂으면 딱 8기가죠. 그게 끝이에요.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4기가까지 꽂으면 4개를 꽂으면 16기가가 될 수 있지만 이론은 그런데 DDR2는 2기가가 최고야.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최대 8기가만 지원이 돼. 8기가만. 그러니까 16기가 꽂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16기가가 아니라 8기가만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는 노트북을 사실 때도 8기가를 꽂혀 있는데, 현재 8기가 꽂혀 있는데 8기가를 하나 더 꽂을 수 있는지, 여유 공간이 있는지. 왜냐면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메모리 용량을 늘리면 좋은 거예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여기 메인보드에서 아까 저렴한 메인보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49,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메모리 슬롯이 여기는 지금 최대 32기가죠. 그렇죠. 최대 32기가잖아요. 자, 요거는 AMD CPU 꽂는 메인보드입니다. AMD CPU 꽂는 거예요. 최대 32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기가짜리 2개 꽂으면 되고요. 8기가짜리 4개 꽂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 슬롯을 봐야 돼. 그림을 봐야지, 그림. 메모리 꽂는 데가 2개밖에 없잖아. 노란색. 그렇죠. 그러니까 16기가 2개 꽂든지 해야지. 그럼 32기가지. 32기가면 충분합니다. 어떤 업무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향후 그냥 8기가짜리 2개 꽂으면 16기가인데 16기가짜리 2개 꽂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고요.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얼마나. 컴퓨터는 저렴하게 만들어서 성능 좋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굳이 비싼 거 사가지고 활용도 못하면 돈만 아깝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못할 게 없잖아. 다 할 수 있잖아. 하드 4개 달 수 있어요. 하드 4개 달면 되잖아. 얼마나 더 달라고. 그래픽카드를 하나밖에 못 꽂지만 그러면 되지 뭐. 그래픽카드 내려가 볼까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 둘. 모니터는 지금 2개까지 지원이 돼요. 자체적으로. 모니터 하나밖에 안 쓸 거 아니야 보통. 그러면 됐지. 보세요. 여기 4096 해상도까지 지원이 된대잖아요. 요거 그러면 됐지 뭐. 얼마나. 2개까지 지원했어요. 2개. 그러면 됐지. 3.1도 돼 있어. 3.1. 이게 USB 3.0이 아니라 3.1이에요. 좋아. 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러면 됐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도 수업 시간에 뭐 300만원 500만원짜리 그거는 돈 주고 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본 것 뿐이고,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솔직히 300만원 500만원 주고 척 살 수 있냐고. 못 사지. 근데 이거는 조립해 놓으면 100만원도 안 나온단 말이야. 성능은 뭐 벤츠급 이상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하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볼 게 되게 많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많아. 공부할 게. 교재 185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CPU, 캐시, 램, 그 다음에 기억장치, 보조 메모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빠른 거는 CPU고, CPU 다음에 캐시 메모리고, 주기억장치, 이걸 우리 램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장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기억장치는요, 주기억장치,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기억장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땡이야.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땡이라고 지워진다고. 주기억장치는 용량을 크게 늘리려면 비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더 한 가지,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된다? 내용이 소실되기 때문에 계속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꺼놔도 저장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보조기억장치예요. 그게 보조기억장치라고. 186쪽에 보시면 속도도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는 메인보드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거에 어디까지 지원하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제가 썼잖아요. 그렇죠? 메인보드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요, 그 견적을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견적 본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죠. 로그인을 어디야? 로그인이 어디서 하는 거지? 다나와에 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했어요. 견적을 한번 제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견적 저장함. 좀 황당하더라도 좀 그냥 보세요. 예. 돈 주고 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제가 견적 본 거니까는요. 요로 견적을 봤단 말이야. 2066으로요. 그때 금액이 590만원, 600만원 정도 된 거예요. 600만원 정도. 그렇죠? 먼저 9900 시리즈 아까 i9 9세대 거죠. 9세대 거. 요게 2066이에요. CPU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2066 소켓이고요. 코어가 10개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모리는 16기가짜리 4개, 64기가를 지금. 그래서 금액은 한 14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3.6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3.6기가 속도가. 이건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도 CPU랑 맞아야죠. 일반적인 메인보드를 사면 이 CPU를 못 꽂는단 말이야. 2066 소켓을 못 꽂는단 말이야. 그랬죠. 128기가까지 지원이 돼요. 128기가까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M2 슬롯이 이렇게 있고요. 평상시에 다 잠궈놨네요. 그림이 와이파이 안테나도 돼 있어요. 메모리 소켓 한번 보실래요? 메모리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죠?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이 중에 메모리를 4개를 꽂으면 4배로 빨라지고요. 2개를 꽂으면 2배 빨라지고 3개 꽂으면 3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꽂거나 8개를 꽂으면, 3개를 꽂거나 6개를 꽂으면,
여기 이제 CPU 꽂는 슬롯이죠. 여기 CPU 소켓, CPU 소켓. 예, 이게 칩셋이죠. 칩셋. 그래픽 카드 꽂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픽 카드 네 개를 꽂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뭐가 중간중간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M2 슬롯이라고 해서 보조 기억 중에 가장 빠른 M2 슬롯인데 얘를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본 거예요. 뭐 보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픽카드 2080 블랙 에디션 제일 좋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2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삼성전자 970 1TB 짜리. 비싸죠. 돈 주고 안 살 건데 뭐 이건 8테라 하드 8테라. 케이스는 그냥 몰라서 그냥 이대로 했어요. 이거는 이게 과연 이 파워를 달면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거는 뭐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매장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파워를 견딜 수 있나요? 라고. 블루레이 레코더입니다. 블루레이. 전 블루레이 DVD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이제 한 거고요. 그랬더니 600만 원 된 거죠. 600만 원. 이건 뭐죠? 맥시멈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이건 더 떨어지는 건데 아까보다. 그렇죠. 500만 원. 요거는 뭐죠? 이건 370만 원.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것도 200만 원이죠. 요 정도는 하고 싶어요. 제 욕심에. 보편적으로 요 정도는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를 여기다 이제 또 연결해야죠. 그렇죠? 모니터를. 고민은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든 안 사든. 근데 아까 그 보편적인 거는 제일 저렴한 거 이거로는 제가 사고는 싶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한번 투자하면 10년 이상 쓸 것 같아. 예. 메모리 개수는 어떻게 돼요? 책에 보세요. 짝수로 살아. 근데 지금 노트북 구매하셨잖아요. 그 노트북에는 지금 메모리가 8기가 하나 꽂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는 짝수로 사는 거예요. 짝수로 구매하라고. 그래서 두 개 연결하면 2배 빨라지고, 두 개 또는 4개를 연결하면 2배 빨라지는 거죠. 메모리 슬롯에 따라 달라져요. 메모리 슬롯이 2개나 4개를 꽂으라는 얘기고요. 메모리 슬롯이 6개라면 2개나 3개나 6개를 다루라는 얘기예요. 메모리 슬롯이 8이면 2개를 꽂으면 2배, 3개를 꽂으면 3배, 4개를 꽂으면 4배 또는 4배 이렇게 가는 거죠. 4개를 꽂든 8개를 꽂든. 보편적으로 메모리 슬롯은 이거는 이제 메모리 슬롯이라고 해서 메모리 슬롯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2개 또는 4개. 노트북은 달라요. 노트북은요 메모리 슬롯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메모리 슬롯이 하나면 어떻게 돼요? 추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쓰다가 필요하면 빼서 다른 거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LG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메모리 슬롯이 듀얼이라고 해서 다음에 더 필요하면 꽂아 넣으세요 라고 해서 메모리 슬롯이 하나 더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과거의 노트북들은 다 메모리 슬롯이 2개였었어요. 뒤에 카바를 열면 2개가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딱딱딱 띄어가지고 하나 교체하고 추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1개로 바꾼 거야. 왜? 공간을 줄이려고. 공간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노트북이 가벼워지잖아요. 무게가 가벼워지고 부피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래는 2개였었어요. 아무리 멍청한 컴퓨터도 다 메모리 슬롯은 다 2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슬롯 2개를 만들었다고 LG가 굉장히 뻥을 치면서, 뻥은 아니지, 본래 2개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그게 좋은 줄만 알고 있는데 원래 2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노트북 구매할 때는 다 16기가로 해줬거든요. 16기가로 8기가짜리 2개를 꽂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줬어요. 웃기죠? 어떻게 메모리가 8기가짜리 하나를 꽂는 것보다는 4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똑같은 용량은 8기가인데 속도가 빨라지느냐. 차 한 대가 짐을 싣고 가는 것보다는, 그럼 한 대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2대가 나눠서 싣고 가면 빠르죠. 힘이 덜 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4톤짜리 트럭 2대로 가는 거하고 8톤짜리 트럭 하나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모리 전달 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8톤짜리 하나보다는 4톤짜리 2개를 가면 짐은 똑같은 8톤을 싣더라도 속도가 빨리 가더라 이거지. 2개 빨리 가더라. 그런 기술을 만든 거예요, 메인보드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우린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강의실 컴퓨터는 메모리 슬롯이 2개니까 현재 4기가 하나 꽂혀 있잖아요. 우리 그때 봤었잖아요. 그러면 4기가 하나 더 꽂으면 어떻게 된다? 8기가가 되면 충분히 어떤 업무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강사컴까지 26대인데 DDR3 방식이에요. 여기는요. DDR3 방식 4기가를 볼까? 램 DDR3로 제가 검색하는 중이에요. 오래 걸리네. 없는 건 아니겠지. 있겠지? 26개를 사야죠. 이 강의실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 만원짜리만 해도 26만원이고 2만원짜리 같으면 보세요. 이거 8기가하고 빼고 요거 3만원 정도 되네. 28,600원이잖아요. 중고 2만원인데 중고를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28,000원짜리 26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28,000원짜리 26개면 73만원이죠? 여기다 7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 이 강의실에다가. 그게 부담스럽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4기가를. 이거를 달면 좋은데 이거는 못 달지. 비용이 비싸니까. 여기 뭐 이걸 달 필요도 없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한 사람 것만 쓰면 되니까 처음에 메모리를 하실 때 8기가면 기본 8기가는 써야 된다 그랬죠. 16기가 달아놔 보세요. 천하무적이지. 헤라클레스지.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잘려지면 힘을 못 쓰지만은 메모리는 16기가면 헤라클레스 어떤 경우라도 다 힘을 쓰는 거니까 좋은 거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메모리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메모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모리를 사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우리 체크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여기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 CPUG 시스템 사용 확인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64기가 방식으로 이제 여기 64기가 윈도우 깔렸으니까 이걸 한번 돌려볼게. 자, 실행해 볼게요. (64) 64비트인데 64비트 방식의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벅벅대지? 아, 렌더링 걸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 보세요. 4세대 i3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메모리가 4GB DDR3 방식이고요. 싱글 모드로 돼 있잖아요. 800메가예요. 여기 CPU는요 속도가 3.6기가고요. 아까 얼마라고 써놨지 제가? 3.6기가네. 3.6기가. 그럼 4배 이상 되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3.6기가
3.6기가 돌고 있잖아요. 3.6기가. 여기 3597, 3599, 3.6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는 얼마인데? 800MHz로 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꽂혀 있고 하나는 꽂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PC3 12800.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PC3 12800 800MHz CPU가 달려 있는 거지.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PC3가 DDR3예요. 그렇죠? DDR3 방식의 DDR 3 방식, 그 다음에 12800, 그 다음에 800메가 구성으로, 똑같은 구성으로 추가를 해야 돼요. 용량은 상관없어요. 용량은 여기 지금 4기가인데 용량은 상관없어요. 이 컴퓨터에다가 지금 메모리를 늘리고 싶으면은요 8기가짜리를 꽂던 4기가를 하나 더 꽂든 꽂으면 돼요. 근데 DDR3 방식을 꽂아야 돼. DDR3 방식이 아니면 안 들어가. 메모리 안 꽂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12800 800MHz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꽂지 않으면 얘가 싱글로 간단 말이야. 싱글로. 듀얼로 안 가고. 하나 빠르게 가는 차, 하나 느리게 가는 차 하면 안 되지. 속도가 똑같이 가야지. 그렇죠. 똑같이 가야지. 즉 속도가 다른 메모리를 섞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용량은 늘어요. 용량은 느는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린 거로 따라가. 그게 문제지. DDR1, 2, 3, 처음에 DDR은 1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DDR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DDR2, 3, 4가 나왔고 5도 나온다 그러고 구성이 달라요. 구성이. 그림 보세요. 191쪽에 보시면은 DDR1 184핀, 240핀, 240핀, 284핀 접촉 수가 달라. 접촉 수가. 그러니까 DDR3 꽂힌 자리에다가 빼내고 DDR4를 꽂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맞지. 가운데 핀 홀이 안 맞잖아.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지지. 그렇죠. 100V 꽂는 자리에 220V 꽂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규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불나지. 큰일 나지. 예. 홈 위치가 가운데 홈 위치도 다르고 뭐가 다른다? 핀수도 다르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어요. 자, 속도가 다른 메모리를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192쪽에 처음에 속도, 용량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 박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도가 다른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업그레이드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하위 호환이 가능하다고. 10600하고 12800을 같이 꽂으면 어떻게 된다? 느린 쪽으로 간다고. 느린 쪽으로. 빠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비싼 거 사서 왜 느리게 가냐고. 그러니까는 안 좋다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회사 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다른 데 거야. 다 똑같아. 똑같아. DDR3 방식이고 똑같아. 처리 속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 근데 뭐 그냥 삼성 거 쓰는 게 제일 좋죠. 삼성이 제일 저렴하니까. 예. DDR2하고 DDR3를 어떻게 꽂아? 안 꽂힌다고. 못 꽂지. 꽂을 수가 없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안 맞잖아. 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우리 강의실이
작년까지만 해도 32비트 윈도우로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4비트 윈도우로 바꿨어요. 업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윈도우상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32비트 윈도우에서는 최대 4기가 까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강의실에 갔더니 메모리가 8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윈도우가 32비트야. 그럼 4기가는 못 쓰는 거죠? 80평짜리 집을 샀는데 40평만 쓰는 거야. 나머지 40평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아깝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를 바꿨더니 8기가 다 인식되더라 이거죠.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홈 버전을 쓰면 어떻게 된다? 홈 버전 128GB까지 윈도우가 인식한대요. 그럼 우리 강의실은 뭐로 돼 있나? 볼까요? 프로페셔널 버전. 이거 윈도우 7이잖아요. 윈도우 7이잖아.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7에서는 여기 지금 윈도우 10이라고 써 있는데 뭐 4기가 꽂혀 있지만 뭐 40기가도 꽂을 수 있겠지. 메인보드가 지원하면.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요. 윈도우 7이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트북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 메인보드에는 윈도우 7을 못 간다고요. 이건 이 4세대 CPU라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7도 깔려. 지금 윈도우 7 쓰고 있으니까. 근데 7세대, 8세대에서부터는 윈도우 10만 깔려요. 옛날 버전이 안 깔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버전. 기업형 버전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2TB까지 지원한다. 2TB 2000기가까지. 윈도우가 인식하는 거. 근데 메인보드가 아까 그랬잖아. 128기가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 아까 메인보드. 근데 기업들이 쓰는 그런 메인보드는 개인이 쓰는 거랑 달라서 용량을 최대 꽂을 수 있어요. 메모리 슬롯이 아까 8개짜리 있었잖아. 8개. 8개가 아니라 16개짜리도 있고 32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막 꽂으면 돼. 막 꽂으면 막 용량이 막 늘어나겠죠. 그렇죠. 서버들은 그렇게 돼 있거든. 서버들은. 예. 근데 이제 64비트에서는 2TB까지. 근데 이제 2TB를 지원하려면 말이 2TB지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갈지 뭐 이거야. 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두 지원해야 된다. 자, 윈도우 10 그 홈버전을 제외한 프로 버전이라든지 기업형 버전에서는 아까 2TB까지 지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메인보드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시려고 봤는데 야 2TB까지 지원한대. 그래? 그럼 내가 1TB를 한번 써볼까? 메모리를 SSD 말고 주기억 장치를. 돈이 몇 천만 원 나오겠지만 나 돈 많아. 저번에 로또 당첨돼서 몇 억 있어. 그럼 살 수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나와에 가서 메인보드를 봐야지. 볼까요? 아까 메인보드 중에서 용량을 봐야지.
128GB 이상 되는 애를 한번 찾아봐야죠. 여기 128GB 이상 되는 메모리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몇 개나 있을까? 이건 광고니까 빼고 128기가 이 128기가 128기가 이상이라고 써있죠. 이건 128기가까지 되는 애고, 이건 128기가까지만 지원이 되고 128기가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128기가네) 여기 써 있어요. 메모리 슬롯이 많아야죠. 메모리 슬롯이 8개면 32기가짜리를 8개를 꽂으면 어떻게 돼? 많이 꽂을 수 있는데 문제는 메인보드가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지. (128기가) 100... 다 그러네. 자, 그러면 제가요 메인보드를 다시 놓고요, 가장 비싼 건 얼마나 비싼가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가 가장 비싼 메인보드는 140 뭐야,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128기가고 이건 60, 32기가는 땡이고 옛날 거니까. 그럼 120, 메모리 슬롯이 이거 32기가고 아까 이거 제일 비싼데 143만원짜리 이런가? 128기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TB를 내가 쓰고 싶어도 메인보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쓰는 거. 그러면 여기에 요런 슬롯은 뭘까? 요거 3647은 뭐예요? 3647은 CPU의 소켓이 3647을 지원하는 건데 768기가도 있다. 여기도 있다. 1.5TB도 지원한다. 그렇죠? 1.5TB 지원되네. 아까 윈도우가 어디까지 2TB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얘 1.5TB도 지원하는 거잖아. 1.5TB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보드가 이상하게 생겼다. 아, 이게 뭐야? 파란색 검은색 돼 있죠? 보세요. 얘를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돼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오른쪽에 메모리 슬롯이 있었는데 파란색 6개에 검은색 6개니까 12개죠. 12개. 메모리 꽂는 게 12개야. 가운데 CPU고요. 그래픽카드는 2개를 꽂을 수가 있고요. 뭐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꽂을 수 있는지. 메모리 채널은 미지원한데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뭐 2개를 꽂거나 4개를 꽂으면 4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미지원이라고 되니까 메모리 용량만 늘리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여기 최대 1.5TB. 이거 누가 쓰는 건데? 기업에서 저거로 쓰는 거예요. 서버. 네, 서버. 개인이 쓰는 거는 여기 하드를 13개를 달 수 있어. 하드 13개를 달려면 13개를 달아놔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3.1도 있고. 어떻게 생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뭐가 징그럽게 생겼다. 이게 뭐야? 모니터는 하나 지원해. 여기 그래픽카드 꽂으면 뭐 모니터 연결하겠지. 이거는 윈도우 10을 쓰는 게 아니고요, NT를 써야 돼요. 윈도우 NT, 서버용 윈도우라고 하는 NT 또는 리눅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네요.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 CPU 아까 이게 3,000 얼마라고요? 3647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PU도 봐야죠, 여러분들. CPU가
3647 CPU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3647 CPU가 여기 있네. 그렇지, 여기 있네. 3647 CPU가 얼마인데 못 사. CPU 한 개에 480만 원이래. 아, 여기도 있다. 제온이라고 써있죠. 제온. 제온이 서버용 CPU를 제온이라 그래요. 코어가 22개밖에 안 된대. 일꾼이 44명이야. 동시다발적으로 44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개인용이 있을 개인용 옥타코어예요. 옥타코어. 네. 다 비싸요. 다 비싸. 다 비싸. 네. 아까 제가 600만원, 아, 이거는 CPU만 400만원인데. 그렇죠. 500만원씩이고 이런가? 이거는 뭐냐면, 경주용 차량인데, 리무진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덤프트럭보다 더 크고, 탱크처럼 튼튼한 차라고 보면 돼요. 막 산을길을 막 뛰어다니는데도 내가 지금 누워서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안락하다고 보시면 되죠. 외부 충격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그래픽 처리 능력은 없어요. 서버는 그래픽 처리 안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뭐 물어보면 답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처리 안 하잖아요. 그래픽 카드를 달면 되죠. 그거야 뭐. 이거 가지고 엑셀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리무진 타고 동네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책 보세요. 196쪽에 메모리 슬롯이 4개짜리도 있고, 거기 주황색 녹색으로 돼 있네요. 메인보드가 메모리 슬롯이 2개 4개가 있는데, 메모리 슬롯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색깔별로 2개 꽂든지 4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황색 하나 꽂고 녹색 하나 꽂으면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데 안 빨라. 그러니까 색깔별로 2개를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뭐예요? 거기 시커먼 거 되게 많죠? 196 아래 그림은요, 시커먼 게 가로로 되어 있고 왼쪽에 하얀색 뭐가 붙어 있죠? 그게 메모리 슬롯 그 카바예요. 그거 끼우는 거. 이거 하얀색 있잖아. 하얀색. 메모리가 몇 개 꽂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여섯, 16개 꽂는 거야.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 메인보드는요, 오른쪽 보실래요? 오른쪽에 CPU 2개 꽂게끔 돼 있죠? CPU가 2개를 꽂혀요. 이걸 개인이 쓰나? 안 쓰지. 이 메인보드는요 되게 커요. 그 참치 선물 세트 박스만 해. 되게 커요. 과일 상자만 해. 과일 상도 더 클 수 있어요. KT 메인보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체 이렇게 케이스에다 꽂는 게 아니라 캐비넷에 넣는 거예요. 캐비넷에. 캐비넷에다 쫙. 그런 게 막 구글 서버 센터 아시아권역 서버 센터에 서버가 25만 대. 25만 대. 네이버 서버 센터가 다음은 서버 센터가 어디로 갔죠? 제주도로 갔죠? 다음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옮겼단 말이에요. 서버 센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다음이 얼마? 뭐 1000대? 그랬거든 서버가. 네이버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글은 아시아권역 서버 센터가 25만 대입니다. 서버가. 이런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게 25만 대가 쫙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데이터 구글 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구글 센터 이렇게 지도가 아니라 이미지 이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실제 구글 데이터 센터예요. 이 컴퓨터 한 대야. 이게 쫙 깔려 있는 거죠.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까?
이게 지하에 있고요. 위에는 흔히 말하는 그 태양광 열전지판을 쫙 붙여놓고 뭐 얼마 전기요금이 한 얼마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에 나와 있는, 기상청에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썼던 건가? 그거를 공짜로 준대요. 쓸 사람 써라 이거지. 나쁜 용도가 아니고 교육적인 용도라면 공짜로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상청에서. 근데 쉽사리 못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이유가 첫째, 유지비가 들지. 유지비가 1년에 16억 들어요. 그러니까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1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한 달에 억 단위로 나가요. 전기요금. 그걸 어떻게 가정에서. 저희 아파트에다가 이거 컴퓨터 갖다 놓고 전기 돌리면 저희 아파트 그냥 다 주지 않죠. 전기. 가정에서는 못 쓰죠. 기업에서 쓰는 거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뭐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예쁘게 꾸민 것 뿐이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 엔지니어전 컴퓨터를 다 점검하는 거죠. 보세요. 영화 보면 막 이게 끊어졌는데 이걸 다 연결하더라고.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 생각만 그런 거예요? 이 컴퓨터 한 대야. 보통 한 대가 한 1,000만 원 넘어가야지. 1,000만 원 넘어가야지. 그럼 1,000만 원짜리가 25만 되면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얼마가 되는지. 예.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용량은 계속 늘어난다. 자, 플래터라는 원판이 있고요. 원판. 플래터가 회전하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모터에 의해서 회전합니다. 회전하는데 보통 7200, 5400 RPM이라고 하죠. RPM.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5400바퀴 돌고요. 물론 15,000도 있어요. 10,000이나 15,000짜리는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서버용으로 쓰는 건데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고요. 그리고 회전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개인 데스크탑에다 연결해 놓으면 데스크탑이 흔들려요. 완전히 노트북에다 저걸 달면은요 노트북이 헷가닥 뒤집어져요. 회전체는 잘 보세요. 회전체는 소음, 진동, 발열.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리진 않죠. 여러분 자동차 바퀴, 선풍기 다 회전체잖아요. 그렇죠? 회전체가 소음이 생기죠. 붕 하는 소리가 듣더니 흔들리잖아요. 열도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버는 어떨까요? 서버는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음이 발생해도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그림 보셨잖아. 거기 귀마개 꽂고 들어가면 되니까 시끄러워도. 그렇잖아요. 경주용 차량 보세요.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빨라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자가용으로 쓰고 다니는 승용차들은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안 되는 어떤 장치를 달아놓은 거지. 부릉부릉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면 어떨까요? 시끄럽지. 일부러 개조해갖고 법에 걸리잖아. 근데 하드디스크는 회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돌고 소음, 진동, 발열이 생기니까 고장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빨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용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림 보시면 철판이 돌고요.
우리 옛날 전축판처럼 돌고 있으면 전축바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하드디스크는 문제가 뭐다? 용량이 늘어나는데 빨라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C 드라이브는 SSD로,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D 드라이브는 뭐로 하면 되죠? 자료 보관용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C 드라이브가 SSD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 컴퓨터가. 그랬더니 하드디스크로 사용할 때보다 엄청 빨라요. 부팅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좋아요. 그러면 윈도우 작업을 할 때 특히 렌더링 같은 거,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려면 용량이 큰 데이터를 가져와서 막 버무려야 되거든요. 그건 SSD에서 집어넣어요. 다 원본 데이터를 SSD로 다 가져와서 거기서 한꺼번에 막 작업을 해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계속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어디에다가? 하드디스크로 다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김장판에다 놓고 김장을 하잖아요. 다라이통에다 놓고 하잖아요. 거기다 놓고 김치 먹어요? 아니잖아. 김치통에다 다 차곡차곡 깨끗이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은 C 드라이브에서 하고 보관은 D 드라이브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성하셔야 돼. 따로따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56기가 SSD로 된 거, 우리 LG 노트북, 아까 삼성 노트북 다 그렇게 해서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SSD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카톡하면서 받은 사진, 영상, 또 디카로 찍은 사진, 영상을 그 C 드라이브에다 잔뜩 보관해 두거든, 바탕화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느려지지. 용량도 없어지고. 볼 때는 잠깐 보고 다 어떻게 돼? 외장하드를 사서 거기다 다 옮겨야죠. 잠깐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죠.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도 있네. 쿠팡 쇼핑몰이에요. 여기 가시면 여기 있다. 1테라, 2테라, 4테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하기 눌러가지고 들어가셔서 요거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109,000원이죠. 근데 이거는 노트북용 외장하드 아니에요. 조그만 거 아니에요. 큰 겁니다. 이거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렴해요. 요건 조그만 거죠. 그렇죠. 요거 조그만 거. 예쁘네. 요런 색깔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4TB 짜리인데 4테라가 아니 1테라고 가요. 1테라. 요거 1테라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 1테라. 요거 2테라, 여기 4테라. 4테라가 얼마? 135,000원. 1테라가 얼마? 70,000원. 4테라 사는 게 싸지. 요런 걸 하나 갖고 사셔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다 보관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구매하시면 저한테 커미션이 떨어진대요. 예, 제가 쿠팡하고 파트너십 맺어가지고요 하는 거니까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11번가가 더 싸니까 11번 가서 하시면 되고. 그렇죠. 예, 이거 믿고 하는 거니까는. 예. 요런 거 256기가 제가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게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건 256기가 USB 3.1 방식으로 256기가짜리. 비싸죠? 이건 SSD입니다. 비싼 편이에요. 이건 일반 USB-C로 생긴 거.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용량은 똑같은 건데. 예. 이거는 3.1, 이것도 3.1인데 이건 SSD니까 훨씬 더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드 디스크를 하나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외장하드를. 저도 외장하드를 여러 개 쓴단 말이에요. 8테라짜리 외장하드 별도로 갖고 있고요. 2테라짜리는 한 6개, 7개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거기다 다 보관해서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컴퓨터에는 지금 수업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제가 업무 처리할 자료들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외장하드에다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다 꺼놓고 안 쓰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외장하드, 하드. 여기는 하드를 지금 여기다 연결을 안 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하드, 여기다 하드를 달아놨었나? 하드 있다. 여기 8테라바이트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SATA 3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7200rpm이고요. 캐시 메모리가 256메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여기 다 써있어. 데이터 복구 2년, 5년, 무상 5년간은 고장난 무작은 교체해준다 이거지. 교체. 그 데이터 복구는 2년 안에 한 번은 복구해준다 이거죠. 데이터 복구까지 해줘. 무료로. 보통 복구하려는데 돈이 얼마인데 20만원 넘어가는데, 근데 복구를 한 번 해준다 이거지. 2년 안에. 5년 안에 고장이 나면 5년 안에는 무제한으로 교환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소음 28dB. 가만히 있어 28dB이고 막 움직일 때 32dB. 32dB이면 어느 정도 소음이에요? 소소소소 이런 소리인가? 붕붕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소음 많이 나는 거죠. 이게 바라쿠다죠. 바라쿠다 뭔지 아세요? 시게이트의 대표 브랜드 이름인데요. 그 아주 힘센 물고기입니다. 바라쿠다라는 물고기 이름이에요.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한, 낚시를 가려면 낚시를 막 뚝뚝 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힘이 강한 물고기. 그래서 바라쿠다라고 이름을 줬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요렇게 요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PC용이에요. 노트북용 아닙니다. 그래서 커요. 손바닥, 하드디스크 자체가 손바닥만 해요. 커요. 예, 원판이 3.5인치니까 큰 겁니다. 우리가 쓰는 아까 그 뭐 4테라짜리 외장하드, 이건 노트북용이라서 조그매요. 노트북용 외장하드 2개를 붙인 것만 해요. 큽니다. SATA 3 방식이라서 6GB, 초당 6GB 속도로 가는 거예요. 7200rpm이고요. 메모리는 256기가인데 요게 메가인데, 이건 뭐냐면 하드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어디 갔어? 어디 여기. 주기억 장치보다 보조기억 장치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명령은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토샵을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토샵은 어디 깔려 있어요? 여기 깔려 있잖아요. 여기. 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C 드라이브 여기 C 드라이브, 여기에 윈도우가 다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여기 깔려 있고 여기 다 깔려 있잖아요. 포토샵도 이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을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하거나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클릭을 하면 포토샵이 실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포토샵이 어디에 있어요? 하드디스크나 SSD에 들어있는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포토샵이 실행되면 다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죠. 그럼 주기억 장치가 빨라요? 하드가 빨라요? 당연히 주기억 장치가 빠르죠. 그러면 우리가 불러온다든지 또 저장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 명령이라는 거는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입력의 출력이에요. 여러분 파일에 가서 저장, 이건 입력입니까? 출력입니까? 자, 이 저장 명령을 걸면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하던 이 내용이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 거죠. 입력이다, 출력이다? 출력이죠. 보조기억 장치 입장에서는 입력이지만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세뱃돈 10,000원을 조카한테 줬단 말이야. 입력이야, 출력이야? 나갔잖아, 내 주머니에서.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 갔잖아요. 그 출력이지. 그러면 전달을 하려면 얘는 느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하드로 전달 명령을, 저장 명령을 걸면 휙 가야 되는데 더디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누가 담당한다? 여기 있네. 요 캐시 메모리. 쉽게 말해서 CPU에만 있는 캐시가 아니라 일반 보조기억장치에도 이거는 캐시라고 부르지는 않고 버퍼 메모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빠른 애하고 느린 애 사이에 있는 걸 다 버퍼라 그래요. 버퍼 메모리. 얘가 시원찮으면 버퍼링 걸린다 그러지. 버버버버버 이렇게. 얘가 빨라야 되거든. 용량이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버퍼 메모리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8테라짜리니까 용량이 커서 256메가고요. 여러분 나가서 하드를 사시려고 보시면은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하드 디스크를 딱 클릭하시면 더디야. 이거 4테라죠? 128메가, 얘 64메가. 얘는 시게이트고 얘는 도시바잖아요. 시게이트가 유명하지. 도시바 안 산다 그래. 이게 5900이잖아요. 속도가. 얘는 7200rpm이고요. 얘가 빠르죠? 빠르잖아요. 가격은 똑같잖아. 더 비싸네, 400원. 얘는 캐시 메모리가 64메가고 얘는 128메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더 비싸. 얘는 나스용이라 그래. 나스용. 저장 용도예요. 저장. PC에서 쓰는 저장이 아니라 전문 저장용으로 쓰는 PC용은 싸요. 2테라 67,000원이고요. 1테라 46,000원. 2테라 4테라. 이거 PC용이죠. 113,000원이잖아요. 113,000원. 근데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PC용이고 요거. 이거는 나스용이죠. 154,000원. 용도가 다 달라요. 무조건 사시면 안 돼. 무조건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얘는 PC용, 나스용 다 다르죠. 그렇죠. 나스가 뭔지 또 알아야지. 나스. 그러니까 저장, 보조기억 장치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요. 네트워크로 우리 웹하드라고 들어보죠. 웹하드. 인터넷상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저장하는 공간처럼 얘는 네트워크 하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드를 막 2개, 3개, 4개 막 여러 개 꽂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서버들이 그렇게 써요. 하드를. 여러 개를 막 연결해서. 1TB 5만원, 2TB 88,000원. 노트북용이죠? 노트북용. 조금해요. 8테라. 도시바 8테라 얼마? 30만원. 아까 얘 얼마? 43만 5천원. 얘가 비싸죠? 훨씬 비싸죠. 이것보다는 이왕이, 그래서 우리가 대우 냉장고 쓰는 것보다는 삼성 냉장고 쓰는 거잖아. 삼성 냉장고 비싸잖아요. 웨스턴 디지털 더블 D라고 불러요. 더블 D. 이건 기업형입니다. 256메가. 아까 이 얼마? 256메가. 이거 좋죠. 8테라. 기업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서버용이네. 서버용. 아, 다르네. 여기가. 요거. 인터페이스가 다르네. MTBF가 200만 시간이래요. 200만 시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 고장이 어쩌다 한 번씩 날 거 아닙니까? 200만 시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 이거지. 평균 고장 시간이 200만 시간이라는 얘기죠. 200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한번 고장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만 시간이면 얼만큼입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200만 어디 갔어? (200만) 그렇죠? 200만 나누기 365 나누기 24시간 228년 동안 쓰는 건데 하루 24시간 계속 돌려도 228년 동안 써도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고장나 근데? 이사다 떨궜나 보지 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도에 맞는 거를 사셔야죠. 용도에 맞게끔. 중요한 거는 용도에 맞게 구매하자. 어떤 용도? 용량도 필요하고 속도도 필요하고 버퍼 메모리도 따져야 되고 크기. 그러니까 노트북용인지 또는 뭐다? PC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드는 몇 테라면 될까요? 저는 제가 지금 쓰는 하드를 여러 개 다 합쳐 놓으니까는요 되게 용량이 많더라고요. 영화 좋아하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제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도 하지만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영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코너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매를 해서 보는데 그런 용량들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우리 애들 태어날 때부터 찍었던 비디오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보관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용량 큰 거를 쓰려니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량은 늘어나는데 빨라지지가 않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가 등장한 거예요. SSD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진동, 발열이 없다? 적다? 없다? 또는 적다? 열은 좀 나죠. 열은 USB 메모리 꽂아도 열 나잖아. USB 메모리도 반도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음 진동 없잖아. 빙빙 도는 거 아니니까 소음이 나고 뭐 흔들리는 건 없잖아요. 대신에 USB 메모리도 뜨거워져요. 근데 적지. 하드디스크는요, 뜨거워요. 만져보면 막 작동할 때 만지면 뜨거워요. 그리고 철판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 공기순환이 잘 돼야 열을 빨리 식힐 수가 있고요. 철판, 쇳덩어리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이 나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거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했다고 돼 있어요. 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반도체라고 써 있는데 책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건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SSD는요 주기억 장치로 구성했었어요. 주기억 장치로. 여러분 주기억 장치 아시잖아요. 주기억 장치 빠르죠. 근데 주기억 장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전원을 끄면 지워진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SSD에다 깔았는데 시스템 종료를 해버리면 SSD 전기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윈도우도 지워지는 거지. SSD가 처음에 주기억 장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를 꽂아가지고 그거를 보조기억 장치화 시켰던 거예요. 주기억 장치랑 보조기억 장치랑 속도가 똑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원을 끄는 순간 내용이 다 소실되니까 배터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몇 시간짜리? 10시간짜리? 2달짜리? 1년짜리? 1년짜리 배터리를 달아놓으려면 자동차 배터리보다 큰 걸 달아야 되겠지. 그럼 컴퓨터에다가 배터리가 자동차 배터리보다 몇 배씩 큰 거를 달아놓으려면 이건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SSD를 주기억 장치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그냥 사라졌어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SSD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용량이 작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보세요. 하드가 60에서 150 정도 속도라 그래요. 최대 150이라고 치는데 SSD는 500 정도 나와요. 550.
여기서 한번 볼게요. SSD는요, 속도가 있어요, 속도. 여기 보시면 510, 5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읽기 속도. 얘 읽기 속도, 읽기 속도. 이건 쓰기 속도. 요거는 읽기 속도, 쓰기 속도가 있어요. 여기 요거 읽기 속도. 왜 더디어? 왜 안 나와? 읽기 속도 안 나와? 요거 읽기 속도. 그렇죠?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쓰기 속도. 읽어드리는 속도가 빨라요. 읽어내는 게 빠르다고 쓰기가 느리고, 하드는 읽기 쓰기가 똑같아요. 읽기 쓰기가 똑같은데 SSD는 하드보다 3, 4배 빨라요. 여기는 550에 520이고 얘는 560에 510이고 얘는 512에 이거 뭐야? 3400에 1500. 뭐야?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드보다 몇 배 빠른 거야? 20배 빠른 거지. 20배가 뭐야? 더 빠르지. 비싸잖아. 아까 제가 여기에서 교훈 거 이거 그거였어요. 970. 얘가 지금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 중에 가장 빨라요. 근데 얘는 하드 디스크처럼 연결하는 거고 얘는 메인보드에서 꽂아서 쓰는 거니까 요 방식을 맞춰야지. 이건 M2 방식이라 그래. M2 방식. 이렇게 꽂아 쓰는 거 메인보드에. 이거는 그냥 하드 꽂듯이 꽂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안 빨라요. 500. 그래도 하드보다 빠르잖아. 3, 4배 빠르잖아. 4배 빠르네. 4배. 3, 4배 빠르지. 얘는 20배 빠르지.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얘를 꽂을 수 있어야지. 이거는 다 꽂아요. 이 방식은 SATA 방식은 메인보드에 다 지원돼요. 100%. 제가 쓰는 옛날 메인보드 다 꽂아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제 메인보드에 안 들어가.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메인보드를 교체해야지. 메인보드 교체하면 CPU 교체해야지. 메인보드 교체하면 메모리 교체해야지. 메인보드 교체하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귀찮아서. 근데 어차피 집이 허물어졌어. 더 이상 집이 역할을 못해. 그러면 새 집 줘야죠. 자동차가 다 부서졌어. 폐차 직전이야. 그러면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 차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지. 어떤 차로 바꿀지, 어떤 집으로 고쳐야 될지. 여러분이 최근에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사셨다 그러면 요 M2 방식이 지원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요거를 달아놨으면 요거 지금 선생님 쓰시는 노트북 새로 사셨다는 거 LG 거 이거 지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아니야. 이렇게 빠른 건 아니고 보편적인 거 얘도 빨라. 3000에 1600에 이것도 빠른 거야. 빠른 거야. 좀 더딘 거 있어. 더딘 거. 이건 빠른 거고요. 이건 빠른 거고. 느린 애도 있어요. 이거 느려요. 느려. 이건 560에 510에 보편적인 이랑 똑같은 거야. 이런 거. 17만 4천 원이죠. 1테라가. 근데 아까 이거 얼마라고 이거? 1테라인데 52만 원이잖아. 얘는 17만 원이고. 차이가 뭔데? 얘는 하드보다 4배 빠른 거고. 요거는 뭐야? 하드보다 20배 빠른 거고. 그런 거지. 대부분 노트북에 꽂혀 있는 건 다 이런 방식이야. 다 이런 방식이지. 우리 책에 보시면 203페이지 보면 그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달려있다 이거지. 플래시 메모리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USB 메모리를요 모르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르고 세탁을 했어요. 세탁기에서 20-30분씩은 세제랑 섞여서 뺑뺑 돌았겠죠. 그래서 세제를 이제 세탁을 하고 다 건조를 해놓고 옷을 입었는데 점퍼를 입었는데 USB 메모리가 나왔네. 모르고 세탁한 거죠. 흔들었는데 물이 안 나와. 꽂아봤어요 컴퓨터에다. 작동 잘 돼요. 고장 안 나요. 정전기만 아니면 돌아가요. 하드는 안 되지. 하드는 밀폐돼 있어요. 밀봉돼 있어요. 밀봉 안에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세탁기에서 막 뺑뺑 돌고 그러면 고장 났겠지.
얘네들도 반도체로 돼 있으니까 뭐 물이 들어가서 물 속에 집어넣고 쓰는 게 아니라 물에서 건져서 뺀 거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굳이 실습하시는 않으셔도 돼요. 실험은 안 해보셔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고장은 안 나더라고. 예. 요거는 용량이 240GB인데 36,000원이에요. 되게 싸죠? 되게 싸잖아요. 요거는 뭐야? 54,000 삼성 거라서 4테라도 있어. 4테라. 이건 너무 비싸다. 1778000원. 얘는 2만원이래. 2만원. 120기가짜리. 그러니까 노트북에 120기가짜리 이런 거 꽂아놓은 거야. 이런 거. 그래도 하드보다 빨라요. 23,000원. 제가요 이 회사 거를 샀거든요. 512기가짜리 500기가짜리를 샀는데 20몇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얼마야? 7, 8만 원밖에 안 하죠. 그렇게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예. 그렇게 가격은 내려가니까 여러분 바꾸세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 하드 대신에. 이거를 C 드라이브로 해서 윈도우를 깔고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던 애가 뿅 하고 빨리 가요. 실제로. 이거는 투자할 만해요. 안 비싸잖아. 83,000원 투자 이거 아니고 이런 거 38,000원 4만원만 투자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제트기처럼 빨라진다니까.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컴퓨터 켜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그때 바탕화면이 쫙 열렸거든요. 저희 집 컴퓨터가. 근데 SSD로 교체했어요. 이런 거로. 교체했더니 그냥 화면에 보여. 부팅되어 있는 화면이. 켜지네. 바탕화면 나왔네. 그 확인하고 샤워하고 와. 이제는 그럴 정도로 빨라진 거예요. 어린애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 만난 것처럼 빨리 가더라 이거지. 이건 투자할 만해요. 하드디스크든 SSD든 간에 뭐가 있다? SATA 방식이죠. SATA 방식. 예. SATA 방식으로 연결한. 근데 이제 SSD는 SATA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 M2 방식이라고 하죠. M2 방식도 있어요. 하드는 SATA 방식으로만 연결합니다. 책에 보면 빨간 케이블, 주황색 케이블도 있고, 검정 케이블도 있는데, 이튼 SATA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고요. SSD도 SATA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M2 방식. 아까 M2 방식 보셨죠? 메인보드에도 꽂아 쓰는 거. 이런 방식. 어떤 거를 쓰도 상관은 없어요. 206쪽 그림 보시면은, 거기 SATA 포트 있네. 빨간색 4개 들어있네요. 거기다 꽂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를 몇 개 달 수 있다? DVD 하드를 4개까지 달 수 있는 거죠. 4개면 되지 않아요? DVD 요즘 잘 안 쓰니까 안 단다 치더라도 달았어 하나. 그 다음에 SSD 하나 달고 C 드라이브에다가 D 드라이브에다 하드 달면 4개 중에 3개 쓸 수 있잖아요. 하나 남았네. 근데 메인보드도 비싼 거는 SATA가 8개짜리 있다 그랬잖아요. 8개. 8개짜리 선 뭐 할 거냐고. 2개밖에 연결 안 할 건데. 3개밖에 연결 안 할 건데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메인보드에는 SATA 방식 연결 포트가 4개는 있어요. 근데 간혹 진짜 홈쇼핑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는 SATA 포트가 2개짜리도 있더라고. 왜냐면 SATA 포트를 하나 더 붙이는 거에 따라 돈이 달라져요. 돈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는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최소한만 연결해서 달아놓고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홈쇼핑 물건이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게 나쁜 물건은 아닌데 싼 물건이에요. 성능은 그대로 좋은데 싸게 만들었단 말이야. 나쁜 물건은 아니고 대신에 뭐를 확장하려고 보면 확장이 안 되지. 그때는 이제 속상한 거지.
레이드란 말도 나오죠. 레이드. 레이드가 뭡니까? 여러 개의 보조 장치를, 보조 기억 장치를 한 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두 개의 보조 기억 장치에 같은 내용을 따로 저장하는 용도도 돼요. 여러분들 2테라짜리 하드 두 개를 붙이면 몇 테라가 돼요? 2테라 두 개예요. 4테라가 아니죠. 그러면 D 드라이브에다 하나 저장하고 E 드라이브 저장하고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테라짜리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드 기법을 이용해서.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저장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반반씩 나눠서 저장돼. A라는 곳에 하나 저장되고 B라는 곳에 하나 저장되지. 반반. 그럼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됐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이잖아. 힘이 좋잖아. 예전에는 저장장치 하나에다가 명령 걸어서 저장을 했으니까 용량을 똑같이 저장할 거 아닙니까? 한 곳에. 근데 레이드 기법을 이용해서 두 개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도 반, 저쪽에 반 해서 따로따로 저장이 되니까 반반씩. 어차피 합치면 하나니까 저장 속도가 빨라지죠. 주로 서버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서버에서. 예. 근데 하드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 둘 다 베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 보조 기억 장치를 연결했는데 저장해라 그러면 두 군데 같이 저장돼. 두 개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죠. 하드를 4개를 사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백업 하는 거지. 백업. 안정성이지. 이건 안정성. 얘는 안정성이고 얘는 속도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레이드를 지원하느냐가 문제죠. 레이드를 지원하느냐. 메인보드에서 레이드를 지원하지 못하면 꽝이다. 208페이지 그림 보세요. 레이드 0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드 0이라 그래. 레이드 0. 이거는 레이드 1이라고 불러요. 네. 레이드 0번은 두 개를 한 몸으로 쓰다 보니까 저장이 빨라지고요. 레이드 1번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저장해 주는 거죠. 여기도 저장, 저기도 저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C에도 저장, D에도 저장하면 두 번 따로따로 저장이 되죠. 근데 얘는 저장하면 알아서 두 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저장이 된다고. 우린 두 번 저장 명령을 걸어야 되죠. 여기도 저장, 저기도 저장.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지. 두 군데 저장을 하니까 어떻다? 알아서 두 군데 저장이 되는 거죠. 얘를 묶으면 또 돼요. 묶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메인보드에서 레이드를 지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사실 때 레이드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레이드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지. 지원이 되지도 않는 메인보드를 사가지고 레이드를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슬퍼하지. 아니 불가능하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인보드는 레이드가 지원이 되는 거를 샀어요. 근데 레이드를 안 했어. 아직 안 해봤어요. 예전에는 해봤는데 이번 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하드를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둘 다.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레이더를 묶어버리면 위험하거든. 빈 하드를 사서 레이더를 묶어야 돼. 근데 그걸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편하게 잘 했었는데. 근데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말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고 사셔도 돼요. 레이더를 굳이 안 하셔도.
그 다음에 하드가 빨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른 방법을 구상을 해봐야죠. 하드는 더 이상 안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안 빨라지니까 사타 방식에 사타 처음에 1방식이 나왔다가 2방식, 3방식이 나왔어요. 아직 사타 3가 최대입니다. 사타 4는 없어요. 사타 3에서 더 이상 빨라지게끔 하려니까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NCQ라는 기능을 이용하자 이거지. 근데 메인보드도 지원해야 되고 하드디스크도 지원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지원하려면 비싸지. 그렇잖아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저장 공간으로만 활용했었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쓸 거냐 하는 거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500기가 하드를 샀잖아요. 자, 보실래요? 여기 지금 얘가 256기가로 제가 샀어요. 256기가로 샀는데 실제로 238기가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드도 256기가인데 250기가인데 232기가만 나오거든요. 이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250기가 뭐 1TB 이거는 10진수고요. 컴퓨터는 2진수로 활용하거든요. 2진수. 그래서 숫자가 좀 달라져요. 진법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법 차이가.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테라를 사면 실제로 10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965 정도 나와요. 숫자가 중간에 사라지지. 그게 10진수와 2진수의 차이니까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이름 어떻게 써요? 여기 체크 보실래요? 이건 X 드라이브, 이건 Z 드라이브죠? 원래 CD, E, F, G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CD, X도 있고 Z도 있잖아요. 그 신기한 건 A, B가 없죠. 왜 C부터 시작했을까? 본래 A, B는요 플로피 디스크 이름이에요.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가 A, B였어요. 그리고 하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C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플로피는 2대밖에 못 쓰거든. A, B로 딱 정해져 있어. 하드는 C부터 달아요. Z까지 쓰는 게 Z. 그럼 Z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못 쓰지. Z 다음에 없잖아요. 문자가. 뭐 러시아 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는 24대만 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브 이름 없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X 드라이브다, Z 드라이브다, 뭐 Y 드라이브다 이렇게 달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예.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고요. 솔직히 하드가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건 있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를 잔뜩 보관해뒀는데 인식이 안 돼. 그럼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지, 수선을.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런 거 이제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